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맞이한 첫 번째 공식 실적 발표입니다. 참 흥미로운 실적인데요. 이 회사에 있어서는 여러 기대가 있는데 일단 숫자부터 본다면 매출 예상치를 14%나 비트한 78억 달러, 또 조정 에비타도 예상치를 크게 비트해서 35억 달러를 내주면서 75%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자, 순손실은 작년 10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5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고요. 이처럼 매출이 92% 늘었는데 조정 에비타가 191% 늘은 것은 확실히 좋은 모습이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은 총 3부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궤도로 수송해줄 수 있는 발사 서비스는 분기 만에 55% 성장, 또 스타링크 연결 서비스는 31.7% 성장, 전년 대비해서는 65.8% 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 스페이스X가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AI 컴퓨팅 서비스가 있죠. 분기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지표로만 놓고 보면 스페이스X의 발사와 스타링크 쪽은 덩치가 작아지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발사 횟수가 46회에서 38회로 줄었고 궤도로 올린 질량은 652톤에서 485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서 크게 줄어든 게 고객들의 수송 질량이 아니라는 점이죠. 고객 질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는데 전체 질량이 줄어든 이유는 내부 용도가 줄어서입니다. 즉, 자기네들의 스타링크를 덜 쏘아 올렸다는 것이죠. 자, 이 발사 매출 중에서 스타링크를 쏘아 올리는 것은 매출로 잡히질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고객이니까요. 오로지 고객 발사 건만 매출로 잡히는데 고객 발사가 88톤에서 87톤으로 줄었고 횟수는 9회에서 10회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매출을 보면 28% 가까이 증가했죠. 자, 이 얘기는 스페이스X가 청구할 수 있는 톤당 단가가 1년 전에 비해서 꽤 올랐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링크 부문도 보실까요? 여기도 고객 한 명당 매출이 작년 동기에는 85달러인데 이번에는 66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에서는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단가가 줄었다고 했죠. 자,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가 미국에선 월 평균 100달러, 약 14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미국같이 인터넷이 아예 제한되는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월 100달러를 지불할 유인이 충분히 되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한국 같은 일반 가정에선 이미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다 보니 100달러로 스타링크를 선택할 유인이 훨씬 약하겠죠. 이런 이유로 고객당 단가가 이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줄었지만 가입자 수가 1년 만에 2배 폭증하면서 총 1200만 명이 되었고 결국 앞서 보신 것처럼 전년 대비 65.8%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단가를 줄이는 것은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 단가 믹스가 다양해져서 평균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발사 횟수 자체는 왜 줄었는지, 그리고 특히 고객 계약이 아닌 본인들이 컨트롤 가능한 이 스타링크 발사를 의도적으로 왜 줄였는가겠죠. 자, 결국 스타쉽 개발과 스타링크의 다음 버전인 V3 스타링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타링크 V3는 V2보다 훨씬 용량이 많고 데이터 밀도도 10배 급증하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 그리고 고가 서비스 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고가 서비스 상품은 아무래도 추후 우주 데이터 센터도 포함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왜냐면 이 V3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 스타링크 V3는 이 스타쉽과 아예 묶여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달 스타쉽의 13번째 비행에서도 이 V3 스타링크를 궤도에 시험 배치하는 것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였는데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이 14번째 비행부터는 V2 위성이 아닌 본격적인 V3 위성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 스타링크 V2의 발사를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데이터와 광대역 용량이 10배라서 더 많은 가입자를 받을 수 있는 위성이다 보니까 굳이 서둘러서 V2보다는 차세대 위성을 배치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좀 아끼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이 성장률은 어디까지나 스타링크 V2였을 때의 성장률이고 이후 V3가 올라가면서 적정 규모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성장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매출의 구성 비중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보더라도 이 우주 기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결국 로켓이라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 수단으로 궤도에 무엇을 올려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발사 매출은 전체의 12%밖에 되질 않죠. 반면 스타링크가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직 궤도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닌 지금으로선 지상에서 돈을 버는 이 AI 부문이 있죠.
자, 실적에서는 애널리스트 질문 중 총 8개 중에 5개가 데이터 센터 부지 인허가 또는 AI 캐펙스 같은 이런 AI 부문에 관련된 질문이었을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보신 것처럼 한 분기 만에 3배씩 성장한, 그것도 규모가 10억 달러대인데 이 정도로 성장을 해서 그런데요. 자, 지금 스페이스X의 그림은 단순합니다. 앞서 봤던 이 발사 횟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압도적인 발사 서비스와 앞으로 V3 스타링크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힘 조절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출 성장이 폭발적인 이 연결 서비스로 버는 돈은 전부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매출은 통신 회사인데 지출은 데이터 센터인 겁니다. 자, 각 색깔별로 우주 부문, 연결 부문, 그리고 AI 부문의 매출과 자본 지출을 정리해봤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연결 부문, 즉 스타링크 부문이 자본 지출이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밸런스가 심하게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 쪽인데요. AI가 크게 성장하긴 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죠.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큰 캐펙스가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 10Q의 이 유형 자산 항목을 뜯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실물 자산 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작년 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것이 이 건설 중 자산인데 125억 달러나 됩니다. 아마 데이터 센터이겠죠. 자, 스페이스X 자산에서 가장 커 보이는 이 로켓 하드웨어는 전체 시설 장비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사실 무게중심은 이미 AI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스페이스X는 12월까지 연환산 1000억 달러 매출 규모에 도달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즉 한 달에 매출이 83억 달러 정도가 찍혀야 된다는 의미고 이번 분기 월 평균 매출이었던 26억 달러 대비해서 약 3.2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결국 스페이스X는 캐펙스를 봐도 유형자산 무게중심을 봐도 확실한 AI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쪽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본 것은 각 행성과 위성의 언급 횟수였습니다. 달이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하면서 2028년에 진입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화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제가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 영상에서 스페이스X는 결국 화성이라는 비전에 돈을 계속 부어야 하는 기업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는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뛰어난 엔지니어인 동시에 뛰어난 사업가이죠. 머스크의 사업에는 대체로 2개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층부에는 문명적인 비전이 있지만 고객에게는 이 비전을 구매하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기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하죠. 즉 실제 비즈니스 성립 논리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로백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는 그런 것들이 하층부를 지지하고 있죠. 자, 스페이스X도 비슷합니다. 비즈니스가 왜 성립하는가라는 논리를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감을 받지 못하는 비전이 아닌 AI 컴퓨터가 부족하고 해답은 우주에 있다라는 논리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화성에 가는데 필수적인 이 발사체 관련 캐펙스는 지금 스페이스X가 보고한 매출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컴퓨트 용량을 파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모으며 화성에 가기 위한 발사체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